예, 코로나19 대응 관련 3월 19일 경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경상북도 대응 상황에 대한 브리핑, 그다음에 경상북도 의회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대응 상황을 이천호 도지사가 브리핑하시겠습니다. 예. 2월 19일 최초 우리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오늘 만 한 달이 됐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오늘까지 1,140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만이 나올 때는 122명이 발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자리 숫자로 갔다가 오늘은 다시 두 자리 숫자로 갔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대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대로 더 계속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나라에서 출경을 해가 실시하지만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굉장히 어렵게 처하는 취약계층, 그러면 살기가 하루하루밖에 살기가 힘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는 생계 자금을 했는데 재난이 당해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긴급 생활지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의원님과 도의 의장님과 운영위원장 또 행복위원장, 예결위원장님 와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전날 대비 18명이 증가되어 누적 1,140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18명은 경산에 7명, 경주 7명, 김천, 의성, 칠곡, 청도가 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완치 후에 재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1995년생인데 예천 사람인데 3월 1일 날 확진이 되어서 안동의료원에 입원했다가 3월 10일 날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예방적 검사를 일주일 있다 다시 하니까 3월 17일 날 양성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청소 소노별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경주에서는 한 식당에서 6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경주 세무서 직원 4명과 일반인 1명, 식당 운영자가 확진됐는데 누가 최초의 전파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10일 날 경주 세무서 직원 4명이 경주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이 4명과 식당 주인이 확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식사를 간 3월 13일 날 식당을 방문했던 1951년생도 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무서 직원들은 대부분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입니다. 나이가 28세에서 31세. 이 건강한 분들이 한 식당에 식사하고 나서 모두 확진이 되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단체로 식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식사하시더라도 한 줄로 서서 이야기하고 마주보지 않고 한쪽을 바라보는 이런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천지 신도의 자녀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김천에서는 1990년생인데 부모가 신천지였는데 아버지가 신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어제 확진이 되었고 2001년생 남자 경산 이건 엄마가 신천지였는데 엄마가 3월 4일 날 확진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증상으로 있다가 3월 17일 날 검진을 다시 하니까 어제 확진을 나타났습니다. 또 2009년생 11살짜리인데 경산에 여기도 엄마가 신천지였는데 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모든 확진자 가족들이 계속 확진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린 요양원에서 또 한 명이 추가되었고 요양원은 정말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진이 된 데는 계속 확진이 됩니다. 어제 3개 의료원 및 동국대 경주병원에 7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에 14명을 입소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15명이 격리 상태로 있던데 아직도 병원이 453병상이 남아있고 생활치료센터도 390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선별해서 생활치료실이든 병원이든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완치 환자 34명이 나왔습니다. 빠른 사람은 3일 만에 완치가 되었고 긴 시간을 보낸 사람은 28일이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완치자는 총 259명입니다. 어제 또 2명이 사망해서 사망자는 26명이었습니다. 청도에 거주하는 82세 남성이 2017년부터 국립노인요양병원에 계셨는데 5번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 괜찮았는데 발열도 있고 이렇게 있었지만 5번 검사를 괜찮았는데 3월 18일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시 검체를 하니까 확진이 되었습니다. 또 경상 거주 52세 남성은 3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대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해가 있었습니다. 2월 25일 날 확진이 되어서 칠곡대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부정맥, 경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그런 상태로 계셨던 분입니다. 뭐 언론에도 말이 났습니다만은 우리 경산에 있는 고등학생인데 3월 11일 날 발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병원도 가고 조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3월 13일 날 열이 너무 높아서 영남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해도 한 6차례까지 검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7차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3월 18일 날 급성폐로로 사망했는데 그 결과도 돌아가시기 전에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니까 소변까지 조사하니까 소변에서 약하게 양성이 나왔다. 이래서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검체를 해가지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젊은 17세 고등학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13일 병원에서 5일 만에 사망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결론이 나면은 매우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최초의 고등학생 최연소 사망자가 되는데 제발 코로나가 아니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관리는 정말 젊고 나이가 들고 간에 다 새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막 푸른 요양을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푸른 요양은 4명이 추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요양은 117명 중 64명이 감염이 되었고 3명이 사망했고 1명이 완치되었습니다. 환자 60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나머지 53명은 음성인데 50명은 시설 병원 자택 격리되어 있고 2명은 격리 해제됐고 1명은 비저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 요양원은 이제 모두 병원으로 다 보내고 자가 격리하고 그 자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요양원에 감염이 되면은
끝이 없다. 그래서 요양은 저들이 퀀텀 격리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도의회 의장님과 행복위원장님, 예계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나서서 추경에 대해서 또 우리 조례 만드는 데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상북도 의회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장경식 도의회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300만 도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제314회 임시회를 연기하여 일정을 단축하고 도정 질문, 현지 확인을 취소하였으며 경북도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전남 등 시도의회와 시도의장협의회, 중국 랴오닝성 의회 등 해외 자매결연 의회에서 보내온 마스크와 구호 물품 등을 현장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는 20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경상북도 의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중에 편성된 국비와 금년도 당초 예산 중 불료불급한 부분을 과감히 조정한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진단, 치료, 방역 체계 등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만큼 우리 도의회에서도 26일 개최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26일 우리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제정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례 제정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 5천여 가구에 가구당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재난 긴급 생활비가 지원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은 뭐 제가 대신 답변하고